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의 리플리 증후군, 이게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있다. 또 리플리 증후군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나 또 외부에서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처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이 리플리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이 상습적인 거짓말 행동,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리플리 증후군은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지은 소설 재능이 있는 리플씨, 여기 주인공이 리플씨입니다. 1955년도에 저작한 건데요. 처음으로 사용됐고요. 그 이후에 이와 비슷한 이 주인공 리플리씨와 똑같은 인격장애, 또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인 심리를 가진 고치기 어려운 이런 병을 리플리병 또는 리플리 효과라고도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톰 리플리와 유사히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실질적인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서 리플리 증후군, 이게 20세기 후반에서는 정신병리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의학계에서도 공상허언 내는 병적 허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에 일단 빠지게 되면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공상의 세계라고 자꾸 믿고 있고, 또 그런 허구의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심지어 권력자인 경우에 그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매우 우리 사회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리플리 증후군, 이거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할까? 네, 며칠 전에 북한 미국 담당 과장이 미국에 대해서 한 하나의 어떤 선언, 지난 16일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에는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라고 한 것이 발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엄청난 시대착오, 그리고 현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의 과대한 그런 판단,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 실상에 대한 자기 강화, 이런 것들로 특징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김정은은 현재 돌아가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세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건데요. 자기들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 협상이 조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요, 조미 사이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 대화의 금후 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 우리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국장이 다만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에서는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감히 함부로 개인의 입장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다 김정은이 재가를 받아가지고 표현하거나 출판물에 입장을 발표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미국 담당 국장도 김정은이 그 토 하나하나 다 아마 봐줬을 것이고, 거기에 소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뭐 결심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가 조목조목 박아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 전체를 쭉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 정도의 아주 독선적인 이야기, 그리고 미국을 겁박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G2 정도의 국가가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에 경고하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의 푸틴이 뭐 트럼프한테 아주 경고하는 이런 수준의 문장이란 말이죠. 지금 북미 관계에 정말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좀 풀어주시오. 우리는 뭐 별로 감춘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우리 내놓으라면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뭡니까? 너희들이 이번에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해제하기 위한 특단의 또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야기한 두 가지 선택안, 결국은 저기를 가지고 미북 관계가 아주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다고 하는 명백한 입장이 있는 거죠. 요즘 북한 내부에서는 야, 저 김정은 완전 정신이 돌지 않았나, 너무 똘끼처럼 논다라고 하는 이 간부들의 뒤숭숭한 소리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고 걸핏하면 처였고 걸핏하면 뭐 지 마음대로 발바대고 하니까 간부들이 도대체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 담당 국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화에 밝혀진 것처럼 이 김정은이 그대로 쓴 그의 우정입니다. 그의 우정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 현실 속에 자신이 정말 거대한 어떤 슈퍼맨인 양 현실을 제대로 간파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또 가능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이런 좀 생각들을 막 굴려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김정일 리플리 증후군은 볼 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북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과 대선전 매체들에서 이 문장은 단골 문장입니다. 세계는 북한에 의해서, 즉 김정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으며 북한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계를 깨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계가 뭐 북한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아니죠. 서로 동등한 거리를 가진 선진국들과 그리고 개도국들, 다양한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과 또 입장, 그들의 어떤 창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세상이 존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세계는 북한에 의해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현실하고 맞지 않는 자기 망상증, 자기 과대증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저는 김정은은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힘을 가진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몇십 개 만들어 놓고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딱 개발해 놓고는 지금 자기들이 힘이 미국하고 지금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아니면 뭐 국가의 소프트 파워든 이게 북한하고 대비나 됩니까?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과 모든 언론 선전 매체들 다 동원해서 북한은 세계적인 핵 전략 국가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며 조그마한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는 미국과 맞짱 뜨는 이런 유일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김정은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다 할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미사력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아니죠. 적어도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주어진 현실과 이 상황 내에서 좀 부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김정은은 내가 곧 신이고 국가이고 진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헌법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국가 권력을 전부 독차지하고 나선 이 꼴을 보아도 그렇고, 북한의 10대 원칙을 뜯어 고쳐서 자기가 완전히 신이라고 규정한 이런 부분들, 그는 정말로 절대 진리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물론 권력 욕이 아주 지나쳐가지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법과 사회적 통념과 모든 국가의 어떤 이념까지도 다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자기가 하늘이 낸 인물이냐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정상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게 왕자들이 쉽게 앓을 수 있는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김정은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과학일까요?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비과학이며 허구이며 지나간 역사입니다. 이전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고, 중국이나 베트남, 쿠바 다 포함해서 오리지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원칙을 지키고 사회주의에서 탈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이 질곡들, 그리고 아사와 그 사회적 혼란, 주민들의 극도의 생계 환경들은 사회주의는 과학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쓴 양 논문을 펴냅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는 진리다.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만 되면 뭐 자기가 유일신이 되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뭔가 노예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수령을 위하여, 김정은을 위하여 살고 죽고 헌신하는 이런 인간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다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모도 고모부도 다 죽였던 것이죠. 도전하는 자는 살아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다가 국방장관 졸았다고 해가지고 옆에 군인들 시켜서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요. 그렇게 부려먹던 김은홍도 토사구팽하고요. 오늘도 김정은 앞에서 회의하다가 뭔가 태도가 잘못되고 답변이 아주 들기 기분 나쁘고 조금만 귀에 거슬려도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정치범 수행소로 보내는 이런 기축 같은 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그의 사고와 그의 생각과 그의 머리 속통에서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자기에 대한 과대한 그런 망상, 자기를 초신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세계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오판하고 확장해서 생각하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김정은, 앞으로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정치권도 김정은의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좀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리플리 증후군 걸린 사람하고는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청와대가 취하고 있는 이 모든 대북 정책들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원칙대 원칙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김정은의 리플리 증후군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